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미리수라는 건 얼마든지 몇 밀인지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쌍꺼풀 라인의 높이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쌍꺼풀 라인 높이의 기준 요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. 눈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. 쌍꺼풀은 그래서 몇 밀이에요? 아니면은 제가 몇 밀리로 해야 될까요? 라는 거예요. 오늘은 그 기준이 정말 있는 건지, 그리고 나에게 맞는 라인을 어떻게 찾는 게 중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미리수라는 건 제가 누워서 측정한다든지 앉아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면 얼마든지 몇 밀인지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쌍꺼풀 라인의 높이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. 같은 6mm, 8mm라고 하더라도 눈 뜨는 힘이 다를 수 있고, 그러면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게 굉장히 차이가 클 겁니다. 또 눈두덩이의 지방, 눈의 길이,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, 망구가 돌출되어 있다든지 함몰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라인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제 눈 같은 경우에는 안압뼈가 발달되어 있고 들어간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돌출 눈하고 같은 8mm를 잡았을 때 보이는 미리수는 정말 크게 차이 날 겁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내 눈의 움직임과 구조에 맞는 라인의 미리수를 찾는 거입니다.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쌍꺼풀이 처지는 게 아니냐, 그러면 높이 잡아놔야 더 오래 갈 것 같다. 근데 우리 의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건 이 상처가 다 자리 잡고 흉터 조직이 다 자리 잡은 다음에 이쁜 눈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. 당연히 내가 30살, 40대, 50대가 되면 당연히 눈의 모양은 달라질 거거든요. 주변 얼굴도 노화가 일어나고 다 처지게 되면서 바뀌는 겁니다. 쌍꺼풀 라인은 무조건 높게 잡는다고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. 눈이 커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졸리게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라인이 높으면 높을수록 눈은 더 졸려 보이고 소세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단순히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눈에서 자연스러운 높이감을 확보하면서 눈동자도 많이 가리지 않고 또렷해 보이는 조절하는 디자인이 중요합니다. 눈을 감았을 때 내가 덮는 양이 많더라도 눈이 기본적으로 크고 눈 뜨는 힘이 강한 경우에는 높은 쌍꺼풀을 잡았는데 눈을 크게 뜰 수 있다고 하면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양은 되게 작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라인을 아무리 높이 잡아도 눈의 구조나 기능적으로 쌍꺼풀 라인이 두꺼울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드립니다. 결국에 이분들이 라인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서 눈을 떴을 때 라인이 증가하지 않거든요. 라인을 높게만 잡으면 눈을 떴을 때 이 사이에 살만 뭉쳐서 소세지가 아닌데 되게 처져 보이는 쌍꺼풀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쌍꺼풀 끝라인이 살짝 뻗어나가는 형태를 만들게 되면 같은 높이라도 눈이 더 길어 보일 수 있고 시원한 인상을 줄 수 있는데, 이거는 각각의 눈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. 병원마다 원장님마다 디자인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, 제가 하는 쌍꺼풀 끝라인 올리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실제로 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. 병원에 와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30대 여자 환자분인데 실제로 환자분은 이전에 쌍꺼풀 수술도 2번이나 하셨고 그 다음에 이마 거상도 하셨던 분입니다.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건 조금 더 화려하게 뻗어나가는 라인을 원하셨고, 눈하고 눈썹 사이의 간격도 좀 더 시원해지길 원하셨습니다. 이미 눈하고 눈썹 사이의 간격은 충분하긴 했지만 환자분께서 조금 더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동공의 바깥쪽에 이마 거상을 추가적으로 시행해서 조금 더 높였고, 그 다음에 골격적인 한계가 있는 분이어서 눈썹하 고상을 한 반절 정도 바깥쪽으로 시행하면서 바깥쪽 라인이 뻗어나갈 수 있는 조직의 모양을 만들어 드린 분입니다. 바깥쪽 조직을 여유분을 충분히 주고 쌍꺼풀을 시행하게 되면 같은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뻗어나가면서 고양이처럼 시원한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환자분은 20대 후반의 여자 환자분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짝눈을 개선하면서 자연스러운 세미아웃 라인을 원하셨던 분입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돌출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좌우의 눈 크기와 눈 뜨는 힘이 미묘하게 달라서 단순히 같은 높이로 라인을 잡으면 오히려 짝눈이 더 도드라
구부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. 돌출눈 같은 경우에는 눈이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서 라인의 높이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꼭 앉아서 반복적인 디자인을 시행하게 되는데 양쪽 눈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풀려 보이는 라인을 바깥쪽으로 더 상승시키면서 단순하게 비절개 자연유착을 시행했고, 앞에 세이미아웃은 정말 살짝 위트임을 시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아웃에서 조금만 벗어날 수 있는 라인을 디자인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연유착, 비절개 쌍꺼풀만으로도 바깥쪽으로 더 튀어나가는 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케이스고요. 위트임을 정말 많이 하지 않아도 인아웃에서 살짝 자연스럽게 벗어난 세미아웃 라인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케이스였습니다. 이런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같이 시행해주게 되면은 눈밑이 훨씬 젊어지고 앞볼의 볼륨도 채우지 않았는데 더 상승되어 보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쌍꺼풀 라인은 몇 미리가 정답이 아닙니다. 돌출눈, 함몰눈, 뼈랑 안구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같은 미리수라고 하더라도 정말 다른 쌍꺼풀이 나옵니다. 각각의 눈의 구조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는 걸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원하는 라인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라인이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듣고 이해하신다면 실패하는 확률을 정말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본인에 맞는 라인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.